공장 구내식당 아줌마가 TV 요리대회 심사위원석 앞에 서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는 가운데 심사위원석에 프랑스인 셰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프랑스인의 입에서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 한마디가 튀어나왔지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공장 직원 3명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졌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누구이길래 프랑스 미슐랭 셰프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 끝에서 이 여자가 미슐랭 레스토랑을 버리고 20년간 구내식당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마 처음부터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중소기업 공장입니다. 시화공단 3블록 안쪽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는 중소기업 대흥정밀. 직원 120명짜리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은 사장도 공장장도 아니었지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짓는 여자, 올해 57의 조순옥 씨였습니다. 순옥 씨의 하루는 새벽 4시 5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왕동 반지하 원룸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라디오를 켭니다. 96.3MHz 새벽 음악 프로그램. 그 소리를 틀어놓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뒤 5시 20분에 집을 나서지요. 버스 2정거장이면 공장 앞. 5시 35분이면 식당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120명분의 아침을 혼자 준비하려면 2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쌀 씻고 국 끓이고 반찬 3가지를 내놓고 밥통 4개를 돌리는 일. 보조 인력은 없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는 공장에 그런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식당에는 20년째 풀리지 않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맛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시화공단 안에 공장이 수백 개는 되지만 대흥정밀 구내식당 밥맛은 공단 전체에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일부러 대흥정밀에서 미팅을 잡을 정도였지요.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달랐습니다. 보통 공장 식당이면 큰 솥에 된장 풀고 두부 넣어 끓이면 끝 아닙니까? 순옥 씨는 멸치다시마 육수를 먼저 잡고 양파와 마늘을 기름에 볶아 향을 낸 다음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 마무리했습니다. 120명분을 만들면서도 이 과정을 생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식자재 예산이 1인당 3,200원. 그 빠듯한 돈 안에서 이런 퀄리티를 뽑아내려면 원가 계산과 식재료 활용을 전문가 수준으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직원들은 순옥 씨를 식당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지요. 아줌마, 오늘 찌개 맛있어요. 그런 말을 가끔 듣는 게 전부였고 순옥 씨는 그때마다 고개만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부엌에서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다가도 사람이 들어오면 입을 다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1인당 3,200원짜리 식단으로 120명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다음 날 식재료를 주문하는 일. 월급 189만 원. 4대 보험 빼면 통장에 170만 원이 채 찍히지 않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순옥 씨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전부 빠져나간 뒤 빈 식당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는데요. 그때 꺼내 쓰는 수저가 좀 독특했습니다. 나무 손잡이에 금속이 붙은 요즘은 잘 안 쓰는 양식용 스푼이었지요. 직원 누군가가 아줌마 그 수저 뭐예요? 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 순옥 씨는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스푼의 정체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용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대흥정밀의 새 관리이사 강태식 씨가 부임했지요. 45, 본사에서 비용 절감 미션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이 구내식당이었지요. 식자재비가 왜 이렇게 높으냐? 1인당 3,200원이면 다른 공장은 2,400원이면 된다. 인사과장이 식당 아줌마가 재료를 좋은 걸 쓰셔서라고 설명하자 강태식 이사가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밥이나 하는 사람이 무슨 셰프야? 예산 줄여. 이 말이 순옥 씨의 귀에 닿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순옥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다만 그날 저녁 원룸에 돌아가서 서랍맨 아래칸을 열어 천으로 된 주머니 속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보다가 다시 접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예산은 1인당 2,500원으로 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700원이 빠진 거지요. 120명분이면 한 달에 185만 원, 순옥 씨 월급 전체에 맞먹는 금액이 증발한 겁니다. 반찬은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고 고등어 조림은 계란말이로 바뀌었지요. 직원들의 불만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요즘 밥이 왜 이래? 매일 점심마다 배식대 앞에서 쏟아지는 불평. 순옥 씨는 그때마다 예산이 좀 줄어서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돌아오는 건 혀 차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강태식 이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식당 일에다 사무실 청소와 화장실 관리까지 순옥 씨에게 맡긴 겁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지요. 중간에 시간 비잖아. 놀지 말고 청소해. 그게 이 사람의 논리였습니다. 강태식 이사도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지요. 6개월 안에 영업이익률 3%를 올리지 못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절박함의 칼끝이 가장 약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강태식 이사가 인사과장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구내식당 외주로 돌려. 식당 아줌마 정리해. 20년을 일한 사람에게 내린 결론이 2글자. 정리해. 인사과장 김병호 씨가 퇴직 서류를 준비하다가 서류 맨 뒤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20년 전 입사 때 제출한 이력서. 누렇게 바랜 그 종이에는 병호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러코던 블루 페리스 수석 졸업, 레스토랑트 가이 서보이, 미셜런 3-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빈 뒤 다시 읽어야 했지요. 이건 대체 어떤 사람의 이력서란 말입니까? 르 코르동 블루, 파리 최고의 요리 학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경력 6년. 이 이력을 가진 사람이 시흥시 공장 구내식당에서 20년간 된장찌개를 끓였다는 겁니다. 병호 씨는 20년 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도 이 이력서가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했지요. 그 시절엔 르 코르동 블루가 뭔지 아는 사람이 이 공장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적혀 있어도 인사과 직원 눈에는 외국어 한 줄이었을 뿐. 게다가 순옥 씨 본인이 면접에서 요리 좀 할 줄 압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경력을 언급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숨긴 겁니다. 의도적으로. 병호 씨는 이력서 사본을 한 부 뽑아 자기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사본이 3달 뒤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 통보는 월요일에 전달되었습니다. 면담실에서 퇴직 통보서를 받아든 순옥 씨의 눈이 하단의 숫자에 멈추었지요. 퇴직 위로금 200만 원. 20년의 대가가 200만 원. 순옥 씨는 항의도 눈물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200만 원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문 앞에서
한마디만 했지요. 내일 점심은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다음 날 순옥 씨가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전날 퇴직금 200만 원의 대부분으로 산 식재료를 꺼냈지요. 한우 채끝살 2kg, 바지락 3kg, 표고버섯, 무화과, 트러플 오일, 공장 구내식당에 한 번도 들어온 적 없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배식대에 올라온 것은 바지락 맑은 국, 무화과 샐러드, 한우 스테이크에 된장 소스, 표고버섯 크림 수프, 120인분 전부. 줄을 선 직원들이 멈칫했지요. 접시 위에 소스가 동그랗게 뿌려져 있고 고기 위에 초록 허브가 올려진 모습이 TV에서나 보던 레스토랑 요리와 똑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보통 때면 떠들썩하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난장판인 점심시간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입을 먹고 멈추고 옆 사람을 쳐다보고 옆 사람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15년 차 용접반 김 반장이 수저를 내려놓고 배식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입에 넣어도 되는 맛이야? 배식이 끝난 뒤 순옥 씨는 앞치마를 벗어 접었습니다. 배식대 위에 올려놓고 파우치에서 양식용 스푼을 꺼내 나란히 놓았지요. 식당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고개를 한번 숙이고 부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120명 전원이 음식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에 아무도 그 뒷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치마 밑에 봉투가 깔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종이 한 장. 순옥 씨가 밤새 쓴 거였지요. 20년간 밥 먹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조순옥 딱 한 줄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그 편지를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사무실로 돌아가 서랍에서 이력서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20년간 1인당 3,200원짜리 구내식당에서 국을 끓이며 월급 189만 원을 받고 해고에 항해 한마디 없이 나간 겁니다. 병호 씨는 이력서를 강태식 이사에게 보여주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접반 김 반장. 20년간 순옥 씨의 밥을 먹어온 사람이지요. 이력서를 보여주자 김 반장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뭔진 몰랐는데 저 아줌마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았지. 칼질 보면 알아. 20년 용접 기술자 하면 기술 가진 사람 손놀림은 눈에 보여. 저 아줌마 칼질이 구내식당 칼질이 아니었어. 김 반장은 이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는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옥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요. 아줌마, 프랑스에서 요리 배운 적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5초쯤 뒤 순옥 씨의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반장님,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그런데 김 반장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에게. 식품영양학과 대학생이던 딸이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를 SNS에 올렸고 그 글이 요리 커뮤니티를 타고 퍼졌지요. MBS 방송국 제작팀의 눈에 들어간 건 그때였습니다. 제작진이 순옥 씨에게 전화를 3번 걸었고 3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네 번째에 PD가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셰프님, 파리기 사부와 레스토랑 현 수셰프에게 확인했습니다. 1997년 그 주방에 한국인 여성 요리사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만난 요리사 중 가장 뛰어난 미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순옥 씨의 숨소리가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파리 시절 동료의 이름 앞에서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순옥 씨는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요.
같은 시기 공장에서는 외주 업체가 들어왔는데 첫 주부터 불만이 터졌지요. 된장찌개는 짜고 반찬은 매일 같은 세 가지, 밥은 질고 국은 미지근했습니다. 직원 70%가 점심에 밖에서 사 먹기 시작했고 오후 작업 시작이 평균 12분 지연되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다 생산성이 더 떨어진 거지요. 강태식 이사가 병호 씨에게 지시합니다. 그 식당 아줌마 다시 불러. 월 200만 원이면 되잖아. 르 코르동 블루 수석의 미슐랭 3스타 6년 경력자에게 월 200만 원을 제안한 겁니다. 순옥 씨는 거절했습니다. 저 이제 거기 안 돌아갈래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요. 그 주 금요일이 월세 납부일이었습니다. 35만 원. 통장 잔고 12만 원. 순옥 씨는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순옥 씨가 왜 20년을 구내식당에서 보냈는지, 왜 경력을 숨겼는지를 이해하려면 27년 전 파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4년 29의 조순옥은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르 코르동 블루 요리학교. 대학 졸업 후 식품회사에서 3년 일하며 모은 1,800만 원을 전부 학비에 쏟아부은 거였지요.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30 다 된 여자가 시집은 안 가고 프랑스에 간다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홀로 남매를 키운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였겠지요. 순옥 씨는 반대를 무릅쓰고 떠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여자의 결함이 드러납니다. 자기 세계에 빠지면 주변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때부터 틀어졌지요. 르 코르동 블루에서 순옥 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30개국 120명 학생 중 실기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미각 테스트 만점을 받은 유일한 학생이었지요. 프랑스인 교수가 이 한국 여성은 혀에 레이더가 달린 것 같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졸업 후 미슐랭 3스타 기사부하에 입성, 2년 만에 부문 주방장까지 올랐지요. 아시아 여성으로서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파리에서 승승장구하던 1997년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IMF가 터진 겁니다. 3살 아래 남동생 순철 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1억 2천만 원. 어머니의 포장마차도 손님이 끊겨 문을 닫았지요. 국제전화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철이가 큰일 났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그 전화를 받은 순옥 씨의 손이 요리할 때는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그 손이 수화기 위에서 부르르 떨렸다고 합니다. 파리에 남을 것인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또 다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끝나지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프랑스인 동기 마리가 넌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 돈을 보내면 되잖아라고 말렸지만 순옥 씨의 귀에는 프랑스로 떠나던 날 인천공항에서 어머니가 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너 가면 이 집 누가 지키냐? 1998년 1월 순옥 씨는 파리를 떠났습니다. 33이었지요. 돌아온 한국은 처참했습니다. IMF 한파의 식당이고 호텔이고 요리사 자리는 없었습니다. 순옥 씨는 동생의 빚을 떠안았지요. 파리에서 모은 3천만 원을 먼저 갚고 남은 9천만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겁니다. 급하게 일자리를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시화공단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모집 공고. 월급 87만 원. 미슐랭 3스타 셰프가 공장 구내식당에 지원한 겁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순옥 씨에게는 요리에 대한 신념이 있었지요. 음식은 배고픈 사람에게 가야 한다. 파리에서 한 끼 3,050만 원짜리 코스를 만들면서 내내 괴리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만드는 음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있는 건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포장마차, 학교에서 돌아오면 도시락통에 담겨 있던 떡볶이 뜨겁고 매콤하고 입에 넣으면 하루의 피곤이 풀리던 그 맛이 순옥 씨가 요리를 시작한 원점이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은 그 원점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지요. 6년이 걸려 빚 9천만 원을 전부 갚았습니다. 갚고도 구내식당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식당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20명이 매일 자기 밥을 먹어주는 것, 그게 미슐랭별 3개보다 확실한 보상이었지요. 그런데 빚을 갚은 바로 그해 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누나, 나랑 같이 식당 하자. 누나 실력이면 대박 나잖아. 자본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이었습니다. 6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지요. 순옥 씨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옥 씨는 거절했지만 순철 씨의 식당은 어차피 1년을 못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지요. 30년 살던 집이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순옥 씨가 경력을 더 단단히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미슐랭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동생이 또 매달릴 것이고 어머니도 내 실력으로 돈 좀 벌어봐라고 기대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자기 경력이 드러나는 순간 가족의 기대가 다시 빚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우기로 한 겁니다. 조순옥 셰프를 지우고 구내식당 아줌마로 사는 것. 경력을 숨기고 실력을 감추는 것. 그것이 이 여자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벽에 걸린 졸업증서. 르 코르동 블루 디플롬. 순옥 씨의 이름 밑에 동생 순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 파트너로 등록한 이름이었지요. 언젠가 동생과 식당을 열겠다는 꿈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의 증거로 곰팡이 올라오는 반지하 벽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순옥 씨가 해다 준 된장찌개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순옥아, 내가 고생이 많았다였지요. 그 뒤 동생과는 6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시 현재 퇴직 후 3주, 통장 12만 원, 월세 미납, 57, 이력서에는 구내식당 조리원 20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슐랭 경력을 적으면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순옥 씨는 그 칸을 비워놓았습니다. 여전히 12월 셋째 주 냉장고가 비었습니다.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코스를 만들던 손이 알루미늄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 씨는 벽에서 졸업증서를 떼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조순철이라는 글자 위를 스치다가 서랍을 닫았지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6년 만에 걸려온 동생의 전화였습니다. 누나, 나 순철이야. 누나 만나고 싶은데. 정왕동 시장 앞 분식집에서 마주 앉은 남매. 순철 씨의 얼굴은 6년 사이에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관자놀이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요.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요리 배우고 있어. 순옥 씨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순철 씨는 2년 동안 술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소주 2병, 체중이 15kg 빠지고 간 수치가 정상의 4배까지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갔지요. 병실 천장을 바라보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포장마차, 떡볶이 냄새, 누나가 파리에서 보내준 소스를 포장마차에 써보겠다며 좋아하던 어머니. 퇴원 후 술을 끊고 직업훈련원에서
한식조리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0 넘어 처음으로 제대로 칼을 잡은 거지요. 그리고 순철 씨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김 반장 딸이 SNS에 올린 글의 출력물이었지요. 아버지 공장 구내식당 아줌마가 르 코르동 블루 출신이래. 순옥 씨의 입술에 이가 닿아 하얀 자국이 남았습니다. 20년 지킨 비밀이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누나 미안해. 순철 씨가 사과했습니다. IMF 때 빚, 어머니 아파트, 다시 벌린 식당. 그 모든 것 때문에 누나가 파리를 버리고 20년을 숨어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한 겁니다. 누나가 나 때문에 숨은 거잖아. 경력 숨긴 것도 내가 또 달라붙을까봐. 맞잖아. 순옥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지요. 그리고 순철 씨가 말했습니다. 누나, 한 번만 다시 해봐. 요리. MBS에서 누나 찾고 있대. 이번에는 내가 방해 안 할게. 돈도 안 빌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누나가 다시 요리할 수 있게 옆에서 설거지라도 할게. 글쎄, 이 말에 순옥 씨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웃으려는 건지 울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다고 해요. 그날 밤 순옥 씨는 서랍에서 졸업 증서를 꺼내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지요. 안에 든 접힌 종이 파리 시절 직접 개발한 레시피 첫 페이지였습니다. 소스 SUNOK 된장 베이스 프렌치 디미글라스 르 코르동 블루 졸업 프로젝트로 만장일치 수석을 받은 소스. 20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레시피를 식탁 위에 펼치고 1구짜리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 양파 반 개, 버터 한 조각. 반지하 원룸에서 20년 만에 진짜 요리가 시작된 겁니다. 소스가 완성되었을 때 맛을 보고 순옥 씨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정도. 하지만 의미는 컸지요. 손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미각이 죽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이 여자의 혀와 손은 미슐랭의 기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 뒤 순옥 씨가 MBS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번 거절하고 5번째에 자기가 먼저 연락한 거지요. 조건은 하나. 자기의 20년을 불쌍한 사연이나 비극으로 소비하지 말 것. 구내식당에서의 시간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촬영까지 2주. 순철 씨가 직업훈련원 실습실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녁마다 남매가 나란히 서서 연습했지요. 순옥 씨가 칼을 잡으면 순철 씨가 도마를 닦고 소스를 만들면 접시를 준비하고 어느 날 밤 순철 씨가 실습실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누나, 나 이제야 알겠다. 누나가 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했는지. 이게 그냥 밥이 아니었구나. 순옥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콧등이 빨갛게 물든 것을 순철 씨가 보았다고 합니다. 촬영 당일 MBS 스튜디오. 순옥 씨가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공장에 출근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지요. 흰 셰프복을 입은 건 20년 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추를 채우는 손이 떨렸지만 칼을 잡는 순간 떨림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메뉴는 3가지. 바지락 된장 콩소매, 한우 채끝 스테이크에 소스 순옥, 고구마 크렘 브릴레. 전부 한식 재료에 프렌치 기법을 입힌 것. 20년 구내식당 한식의 감각과 파리 프렌치 테크닉이 합쳐진 순옥 씨만의 요리였습니다. 블라인드 심사. 한국인 심사위원 2명이 먼저 맛을 보았지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콩소매를 한 숟가락 떠넣더니 숟가락을 든 채 5초간 멈추었습니다. 이건 수준이 다릅니다. 한식의 깊이가 프렌치의 섬세함 안에
완벽하게 녹아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인 심사위원, 장피에르 모렐, 파리기 사부와 현 수셰프, 모렐이 스테이크를 한 점 잘라 입에 넣고 씹는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소스를 손가락으로 찍어 다시 맛보았지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블라인드가 해제되기도 전에 모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무시하고 조리대 쪽을 바라보며 한국말로 말했지요. 서툴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순옥?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파티션 뒤에서 순옥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흰 셰프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방청석 뒷줄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병호 씨와 김 반장의 입이 벌어졌지요. 20년간 봐온 사람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모렐이 다가와 프랑스어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막이 떴지요. 투 마즈 MANQ. 보고 싶었어?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한국말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요리사 중 최고입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순옥 씨의 눈이 젖기 시작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 그때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병호 씨도 김 반장도 아니었습니다. 강태식 이사. 공장 단체 채팅방에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지요. 이 남자의 얼굴이 입이 반쯤 벌어지고 손에 든 팸플릿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를 밥이나 하는 년이라고 불렀던 사실이 관자놀이를 때리고 있었겠지요. 쉬는 시간에 강태식 이사가 순옥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조 선생님, 아줌마가 아닌 선생님. 이 호칭의 변화가 이 남자의 상태를 전부 말해주고 있었지요.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스튜디오에서 해고를 지시한 관리이사가 해고당한 구내식당 아줌마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순옥 씨는 웃었습니다. 눈가에만 주름이 잡히는 웃음.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사님, 제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밥을 잘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이 한마디에 강태식 이사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옆에서 김 반장이 한마디 거들었지요. 잘했지. 20년 동안 우리가 맨날 맛있다고 했잖아. 방청석 구석에서는 순철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구내식당 아줌마에서 다시 셰프로 불리는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기 때문에 20년을 숨어 살았다는 죄책감과 누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안도가 뒤섞여 울면서 웃고 있는 이상한 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심사 결과 만장일치 최고점. 프로그램 역대 최고 점수. 정체 공개 VCR 마지막에 공장 구내식당에서 순옥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 반장이 몰래 찍어둔 거였지요. 앞치마를 두르고 큰 국솥 앞에 서서 국자를 저으며 살짝 웃고 있는 옆모습.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셰프님, 미슐랭 3스타 경력을 가지고 왜 구내식당에서 20년을 보내신 건가요? 순옥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해주는 건 별이 몇 개든 똑같은 거예요. 3초간 스튜디오가 멈추었다가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송은 2월 첫째 주에 나갔습니다. 시청률 12.8%, 프로그램 역대 최고, 호텔 총주방장, 외식 프랜차이즈 컨설팅, 유튜브 채널까지 제안이 쏟아졌지만 순옥 씨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대신 순옥 씨가 선택한 것은 따로 있었지요.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블록. 대흥정밀에서 도보 7분 거리에 12평짜리 식당을 하나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출연료와 순철 씨가 모은 돈을 합쳐 마련한 겁니다. 식당 이름은 순옥이네. 메뉴는 백반, 6,000원짜리 된장찌개 백반, 7,000원짜리 제육볶음 백반. 매주 금요일에만 나오는 특별 메뉴 소스 순옥 한우 스테이크 정식 15,000원.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차린 6,000원짜리 백반집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섰습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몰려왔고 대응정밀 직원들도 왔지요. 강태식 이사 본인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구석자리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갔는데 두 번째 왔을 때 계산대에서 순옥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식 이사가 먼저 고개를 숙였지요. 순옥 씨는 그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순철 씨는 이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 서빙을 맡고 있습니다. 졸업증서에 적힌 그 꿈 동생과 함께 식당을 여는 것이 27년 만에 이루어진 거지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12평짜리 백반집. 순옥 씨는 이 식당이 파리의 어떤 레스토랑보다 자기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4시 50분 순옥 씨는 여전히 라디오를 켜고 일어납니다. 96.3MHz. 식당에 오시 30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된장찌개 육수 잡는 것. 구내식당에서 20년간 해온 바로 그 과정이지요. 달라진 건 하나뿐입니다. 옆에 순철 씨가 서서 도마를 닦고 있다는 것. 김 반장은 매주 금요일 스테이크 정식을 먹으러 옵니다. 한 번은 소스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다가 순옥 씨가 반장님, 체면이 있지 했더니 이러더랍니다. 아줌마 아니 셰프님, 이 소스 안 긁어 먹으면 그게 더 예의 없는 거야. 병호 씨는 퇴근 후 가끔 들러 소주 한 잔을 합니다. 안주는 계란말이 구내식당에서 예산이 줄었을 때 만들던 바로 그 계란말이인데 여기서도 맛이 같다고 하더군요. 식당 카운터 옆 선반 위에 낡은 파우치가 놓여 있습니다. 안에는 나무 손잡이 양식용 스푼. 파리 시절부터 써온 그 스푼을 순옥 씨는 여전히 혼자 밥 먹을 때 꺼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조용한 식당에 혼자 앉아 자기가 만든 된장찌개를 그 스푼으로 뜨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이 여자가 구내식당 아줌마도 미슐랭 셰프도 아닌 그냥 밥 한 끼가 좋은 사람 조순옥인 거겠지요. 여러분이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식당에서 밥을 담아주는 사람,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 경비실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력서를 여러분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